하이 10차신가 이제. 자,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제 마디와 90%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끝냈는데, 자 90% 먼저 갑니다. 뭔 얘기냐면은 여기 자 오비탈이란 것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딱 공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자가 발견 확률이 90%인 공간을 경계면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그냥 100%로 안 하고 왜 90%로 하는가? 자, 우리가 공간으로 축을 봐버리면은 여기 가운데가 핵이면은 전자들이 막 이렇게 여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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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발견되는 점들을 다 모았을 때 그거를 하나를 그걸로 잡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일단 얘가 9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축으로만 보자고. 여기는 확률, 얘가 다시 그릴게요. 아예 오랜만에 하니까 글자가 이상해졌네. 자, 다시 얘가 좀 더 깔끔하게 써지니까 이걸로 해야겠다. 자, 잠깐 선을 좀 이쁘게 그어봅시다. 자, 다시. 뭐야, 취소. 일부러 선이 있는 걸 썼는데. 자, 여기가 확률이고 여기가 거리입니다. 거리.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그냥 단면을 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핵이 있는 위치,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지냐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데, 자, 우리가 이걸 1s 오비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s 오비탈 어떻게 나타나냐? 요렇게 나타나요. 요렇게 가는데 포인트는 여기. 일단은 여기. 자, 여기는 우리 극한 배울 때 무한소라고 얘기하는데, 무한히 작아지고 있어. 무한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0이 아니야. 우리가 어느 거리를 가든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자는 핵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저 멀리서도 발견될 수 있답니다. 발견이 무조건 된다는 얘기고 발견될 확률이 존재는 한다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핵에서부터 일정 거리에서 좀 많이 발견되긴 하지만 어디서든 발견될 수 있다. 요걸 전제로 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을 때 어디를 경계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 버리죠. 딱 100% 되는 지점을 잡아버리려면 100% 지점. 자, 확률력이 나갑니다. 이거 우리가 적분을 배워야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 여기 안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100%입니다. 전체가 안쪽의 면적 전체 100%고, 그러면은 요 발견될 확률을 다 모아놨다는 얘기지. 적분을 배워야 아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자, 그거를 이제 싹 모았을 때 어느 한 지점, 자, 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가장 많이 발견되겠죠. 그렇다고 여기를 경계로 할 수 있겠냐? 여기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된, 여기는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발견될 확률이, 핵에서부터 요 정도밖에 발견이 안 되니까 전체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점을 우리가 경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어디로 하냐? 한 요 정도 갖고 90% 라인. 90% 라인을 우리가 경계로 삼자. 해서 각 90%인 부분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하고, 얘는 RC랑 초의 모든 방향으로 확률이 같으니까 딱 공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반지름 나중에 딱 새로 배워요. 반지름의 정의는 90%의 거리를 요 거리 90%입니다. 요 얘기예요. 90%는. 그러니까 100%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일괄적으로 90%로 끊어내자. 요겁니다. 전부 다 90%로 끊어내자. 그래서 90%.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차이예요. 자, 우리가 1번 지점이라고 부르는 여기는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점이야. 그냥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점이고,
2번이 발견 확률 90%. 그러니까 경계면이 되는 그 지점. 둘이 달라요. 그거 틀리지 마. 나올라나? 나올 확률이 그게 높진 않은데 이건 대학 가서 나중에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왜 90%로 삼았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빼먹은 게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디에 대해서 할 건데, 다시 돌아와서 펜 색깔 다시 이제 마디에 대해서 할 건데, 자, 1S가 저렇게 생겼다면 2S를 그려줄게요. 2S 대충 이거 다시 그릴 거니까 그냥 모양만 잘 봐요. 잘못 그렸다. 자, 이게 ES거든요. 보면은 0인 지점이 존재해요. 여기 확률이잖아요. 여기 확률인데, 아이고 눈이야. 확률인데 전자의 존재 확률이 0인 지점이 존재해버려. ES부터 1S는 아까 1S는 그런 지점이 없었잖아요. 1S는 없었는데 2S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마우스로 해야 되는구나. 자, 1S는 0인 지점이 없었는데 2S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인 지점이 존재를 해버려요. 이거 잘 봐야 돼. 전자의 존재 확률이 0인 지점이 존재를 하냐 안 하냐. 자, 요 지점을 우리가 마디라 그럽니다. 마디. 자, 요건데 이게 왜 생기냐 생각하면 돼. 왜 생기냐. 자, 여기 보면은 1S와 2S 일단 모양은 같고 1, 2 주양자수 다르잖아요. 에너지가 2가 더 커요. 그래서 전자는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생겼어야 됐냐면 ES는 에너지 더 크니까 좀 더 뒤로 가서 요런 식으로 다시 1S랑 같이 그려서 비교할게요. 자, 이게 1S. 그렇다면 2S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자, 요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 검게 그린 게 정상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ES인데 왜 위에 그림처럼 나오는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손으로 직접 그려야 반듯반듯하게 그려지는데, 자, 우리 학교입니다. 자, 강당 여기 무대. 자, 무대에 이제 우리 전제를 하나 하고 가야 돼요. 지금 우리 학교에 초대 가수가 3명이 오고 우리 학교의 전교생은 전부 다 그 세 가수의 팬이야. 무조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엑소 또 뭐 있노? 자, BTS 하나. 요새 누구 있지? 아스트로? 이렇게 요 정도로 합시다. 그냥 뭐 아이고, 여자 아이돌아 얘기하면 많이 알겠는데 남자 아이돌 얘기할까 모르겠다. 자, 그냥 얘네를 이렇게 이 순서대로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보기 편하라고, 자, 엑소펜을 여기에 엑소펜, 그 다음에 BTS 펜을 두 번째, 아스트로 펜을 세 번째, 요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배치된 상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래프랑 지금 어때? 같단 말이야. 맞죠? 하나, 둘, 셋. 3 있으면 요렇게 돼 있으니까 셋. 요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가 뭐냐. 자, 엑소 공연하고 가면 엑소는 요 첫 번째 줄은 신났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뭐 관심이 없죠. 근데 두 번째 BTS 나왔다. 얘들은 가까이서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뚫고 지나가려 하지. 근데 우리 학교 강당 알죠? 비좁은 거. 자, 가득 들어있으면 뚫고 나가기 힘들어. 하지만 누군간 뚫고 나가겠지. 누군간 뚫고 나가가지고 다시 하나의 층을 만들어 버리겠죠. BTS 층을 밀어내고. 그러니까 뭐야, 지금 BTS 팬층이 지금 여기랑 일로 나눠진 거지. 그리고 그 사이에 BTS 팬이 없는 공간이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1S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 1S가 차지하고 있는 이 영역이 바로 마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확한
과학적 원리는 아닌데 어차피 전자가 거기 가득 들어있다는 게 아니니까 전자가 거기에 빽빽히 차있어 가지고 뚫고 들어온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마디가 생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뚫고 들어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를 우리가 침투 현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마디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침투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뚫고 들어간다 그 의미를 갖다 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발견되고 덜 발견되고 요 차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요거는 그냥 요렇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0%도 여기 나온 90% 내용도 보면은 90%를 쓴 이유만 알면 되죠. 왜 90% 썼는가? 100% 할 수 없어서 90% 쓴 거예요. 그리고 요거 두 개 구분,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구분하는 거, 가장 많은 지점과 90%인 구분. 일단 마디는 첫 번째 줄은 당연히 마디가 필요 없겠죠. 두 번째 줄에 마디가 필요합니다. 마디가 한 개 생기죠. 그 세 번째 줄은 마디가 여기에 본진, 여기에 쪽 한 칸 뚫는데 성공하네, 두 칸 뚫는데 성공하네. 이렇게 마디가 요렇게 여기랑 여기 두 개 생기겠죠. 그래서 3S 그래프를 보면은 하나, 둘 이렇게 되거든요. 마디가 두 군데 생겨요. 그러니까 뭐야? 마디는 이거 아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설명 없나? 없네? 그 마디 공식이 있거든요. 여기가 아니고 이건데 n 빼기 l 빼기 1인가? 요게 아마 마디 공식일 거예요. 마디 개수. 자, 이거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요거 말하나요? 요거 보자. 2p 같은 경우에는 2 빼기 1 빼기 1 오케이 3p 요거 공식 맞네. 자, 마디 개수 공식이 n 빼기 l 빼기 1인데 일단 공식 말하나요? 왜냐면 우리 n은 이거는 주양자수로 배웠는데 아직 L 안 배웠어. L은 부양자수인데 아직 안 배웠어요. 어쨌든 자 1S 없고 개수 2S 1개 3S 2개 그 다음에 2P죠. 2P 없어요. 그 다음에 3P 1개 4P 2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각 맨 처음 나타나는 S, P, D 맨 처음 나타나는 거는 개수가 없고 마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마디 1개, 두 단계 높은 게 마디 2개 이런 식으로 마디가 나타납니다. 요거 오늘의 포인트는 요거야. 그래서 마디 개수 나오면은 요거랑 요거 나옵니다. 요렇게 세 개 네 가지 중에 하나 나옵니다. 1S, 2S, 2P, 3P 요 중에 하나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요 내용 집어넣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비탈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자, 오늘은 이번 영상은 아마 요까지 하고 끝내겠네. 14시는 요까지 하고 끝냅니다. 요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근데 자, 가봅시다. 계속. 자, 오비탈의 표시. 자, 요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요런 식으로 표시해요. 자, 근데 주양자수 2 오비탈의 종류 P 그 다음에 전자개수 1 하고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간 게 있어요. 여기에 축이에요. 축.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가 해서 아까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PX, PY, PZ 요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고 배웠었어요. 요 밑에 여기 있죠. PX, PY, PZ 밑에 적혀있는 게 있죠. 요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자, 한 개 오비탈에는 전자가
두 개 들어가요. 전자. 그러니까 px 한 개, py 한 개, pz 한 개거든요. 두 개가 최대치야. 최대치. 그럼 이걸 다 합친 p 오비탈은 최대 6개의 전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잘 봐. 요거 보면 되겠네. K 껍질, 맨 첫 번째 껍질은 N이 밑에 있네. N이 1, 2, 3, 4 다 있죠. 오비탈 1S가 K 1S 하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첫 번째 거 S밖에 없지. 그러면은 오비탈 수는 N제곱이라 그러는데 이거 기억하지 마요. 그냥 직접 세는 게 빨라. 첫 번째 껍질에 1S밖에 없으니까 한 개. 그러면 전자수는 총 전자수를 세야 됩니다. 두 개. 그 다음에 L 껍질 두 번째 껍질에는 ES랑 EP 오비탈이 있고 ES 오비탈은 당연히 오비탈 한 개. EP 오비탈은 오비탈 수가 아까 여기 하나, 둘, X, Y, Z 하나, 둘, 세 개입니다. X, Y, Z 여기. 자, 그럼 뭐야? 세 개. 총 오비탈 수 4개. 그럼 총 전자수는 8개. 왜냐면은 한 개 오비탈에는 두 개의 전자밖에 못 들어가니까. 해서 8개. 그 다음에 3개일 때는 SP는 그대로 1, 2, 3 나왔죠. D 오비탈은 5개입니다. D 오비탈은 5개. D 오비탈 5개. 그러니까 총 오비탈 수 9개. 총 전자수 18개. 우리 배운 거 얼추 나와서 2, 8, 8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전자 10개라서 2, 8, 18이 됐는데 자, 요 3D를 우리가 중학교 때 안 배웠잖아. 안 배웠으니까 딱 요까지만 보고 생각해봐. 2, 8, 8. 여러분이 배운 그 288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총 전자수가 몇 개인지. 근데 이제 우리가 3D를 배우기 때문에 18개까지 가능하다 배우는데 작년에 옥텟 규칙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옥텟 규칙.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돼야 된다. 그럼 18개가 되면 돼, 안 돼? 8개가 최대라면서요. 18개가 안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요 뒤에서 배우는 건데 3P까지 채우고 전자를 3P까지 전자 넣으면 8개죠? 8개. 바깥에 껍질 하나 더 만들어. 3P까지 채우고 이렇게 3P 껍질 채웠어요. 이렇게 채웠어. 바깥에 껍질을 더 만들면은 바깥에면 8개 넣으면 되잖아. 바깥에면 8개가 안 넘으면 되니까 안에는 몇 개가 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바깥에 2개 먼저 만들고 여기 18개 다 채운 다음에 다시 8개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이 뒤에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합시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는데 뭐 가끔 이제 이런 날도 있어야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요거 설명한다고 조금 그거 했으니까 이거 좀 정리해 놓으면은 지금 당장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대학 갔을 때 막 교수가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여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부산대 화학공학과였나? 가는 선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내 선배 말고 여러분 선배 1학년부터 원서를 쓴다고 한글판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겨우 수업 듣는다고. 그러니까 한글로 돼 있는 그러니까 대학 레벨의 풀이를 한글로 해놓은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거 잘 외워놔요. 요거. 자, 고생하셨습니다.